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함께 해드리고요. 또 우리 앵커님과 또 유익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핫한 코인들 메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오 코인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다오가 올해 가상자산 업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다오 관련된 코인들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암호화폐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했을 때 유니스왑과 에이브, 메이커, 커브다오 토큰, 대쉬, 비트다오 등이 있는데요. 이걸 제외하고서도 코인 마켓캡에 등장된 코인들만 하더라도 126개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오라는 건 일단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줄임말인데요. 중앙화된 시스템 없이 개인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투표를 하는 그런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오와 관련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파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파이는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으로 운영이 되는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다오 관련된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다오 메이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형 담보 금융 플랫폼인데요. 또 유니스왑도 대표적인 디파이 플랫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디파이 지갑을 가진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컴파운드와 스시스왑도 모두 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메이커와 유니스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디파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운영과 관련을 해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또 투표를 할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연파이낸스도 모두 디파이 프로젝트로 다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다오 코인들이 시세를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2022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디파이와 다오 코인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코코샤인님께서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 코인은 어떤 건지 또 다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궁금해요. 네. 다오에 관해서 이제 앵커님이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파이 그런 생태계다. 그리고 또 중앙 정부가 없고 중앙 관리자 없이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래에는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적인 그러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어떤 중앙 관리자가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주식회사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리자들, 임원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이제 개인과 개인들끼리 혹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자 또 기업이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커뮤니티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미래 성장성적인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오 코인들이 가상자산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이제 다오 플랫폼, 또 다오 기업이다, 다오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으려면은 최근에 뭐 메타버스, NFT 거래 이러한 시장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됐잖아요. 그 시장 안에서도 이 다오의 플랫폼들과 다오의 프로젝트들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 역시도 이 다오 관련해서 또 디파이 관련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미래적인 성장성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빗썸에 상장이 된 다오메이커 코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오메이커 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역시나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들 그리고 다오 메이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역시도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체가 없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지만은 사실은 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차트적인 접근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수의 타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옳은 위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이 다오 메이커 코인과 또 다오 프로젝트들에 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은 이제 또 트렌드의 한 가지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가 P2E, 메타버스 관련된 메타가 성행을 이뤘다면 올해는 정말 웹 3.0과 디파이 그리고 이 다오 관련된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을 해보자면 일단 이 다오와 관련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중에서도 이제 1인자로 꼽히는 게 유니스왑 그리고 스시스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하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코인들이 아닐까 싶은데 코코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빛을 보고 있는 코인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이 올라오는 게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섹터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관련된 코인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코샤이님. 네,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앵커님이 또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유니스왑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우리가 중국 정부에서 또 채굴 규제에 따라서 이러한 디파이 생태계들이 커져 나갔고 그에 대한 수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스왑의 시세도 굉장히 좋게 분출이 됐었는데 우선은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장이 조금 더 올라오는 걸 지켜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또 시장 올라오려면 우리가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온체인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선물 시장들에 관한 강제 청산의 어떤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글래스노드 리포트 측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선물 시장의 어떤 그런 위험성들이 약간은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기 성향을 띠는 콜 옵션에서 풀 옵션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전만큼의 위험성의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전쟁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요,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도 하방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또 투자자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도 단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고래 이제 상위 10건의 고래 물량이 거래소에 굉장히 위험 수치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우리가 최근의 상승폭을 좀 그대로 반납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들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은 내 포지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래소 내에 입금되는 이제 비트코인의 양에서 출금되는 콜드 월렛으로 빠져나가는 출금량을 뺀 그 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래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딱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러한 이론들을 반증을 해주듯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과거의 데이터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빨간색으로 포진이 되어 있을 때, 하방으로 포진이 되어 있을 때는 가격 상승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게 이제 또 최근 하락장에서는 이제 녹색 표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빨간색 표시, 그러니까 이제 콜드 월렛으로 보내는 양이 거래소에 더 많은 게 3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게 뭐 잠깐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3주간 지속이 됐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오래 가지고 있으려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에 비트코인을 거래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완전한 불장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 하방 정도는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약간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내 포지션 지표도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내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 굉장히 장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1334만 비트코인의 비율,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 장기 투자자분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를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먹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뭐 투자를 할 때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 현재의 상태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말씀드릴 그러한 투자자들 지표는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 지표입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의 지표는 18.8%의 비율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7.2%가량이 지난 3주 동안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보거든요. 바로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최근에 있었던 반등장에서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익 상태 혹은 뭐 본전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갔고, 그 반등장에서 어떤 신규 투자자, 신규 지갑들은 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시나 장기 투자자 비율이 훨씬 많지만은 단기 투자자분들의 비율은 18.8% 그리고 7.2%의 손바뀜이 좀 예상된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서 조금 하이라이트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고래 비율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 뭐 제가 사실은 고래 비율 지표, 상위 10건의 지표들, 뭐 1000개에서 10,000개 지표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과연 이 고래 비율 지표를 신뢰할 수 있을까? 고래 비율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나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래 지표다라고 해서 그냥 고래 지표가 아니라 두 가지의 선, 총 3가지의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 색깔 선은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의 비율,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의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릴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도 첫 번째 불장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 표기 안에서 1000개에서 10,000개를 가진 고래들의 비율 지표와 100개에서 1000개를 가진 고래들의 비율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지표다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단위군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굉장히 불장이에요. 시장은 불장인 상황에서 100개에서 1000개인 고래 비율 지표를 보고 고래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담고 있어. 나는 더 투자를 할 거야 라는 판단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고점에서 물리시거나 굉장히 많은 손실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래 비율 지표를 볼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하고 다각도에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특정 군들을 같이 해서 통계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불장에서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고래 집단은 이러한 비트코인을 더 매집을 들어갔지만요. 1000개에서 10,000개 더 큰 집단입니다. 더 덩치가 큰 집단은 정말 너무 환상적이게 최근 고점에서 비트코인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래 비율 지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다각도에서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사점을 좀 주는 그러한 지표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을 보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2021년도 첫 번째 불장,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불장에서 이제 고래들 1000개에서 10,000개 군과 또 100개에서 1000개의 군들이 다른 방향성을 보이다가 계속해서 그 합의점이 좀 맞아져 가요. 그러니까 두 집단의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맞아져 가죠.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100개에서 1000개 그리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두 고래 집단이 방향성은 어느 정도 같이 맞아져 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일치가 된다면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히나 100개에서 1000개의 고래군 집단은 지금 몇 개월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0개에서 1000개의 집단과 1000개에서 10,000개의 두 고래 집단이 약간 관망세로 시장을 보고 있지 않나. 이 고래 집단들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조금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방향성들이 딱 정해졌을 때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지금 현 시점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사실 선물 쪽까지 확대시켜 보면은 하방 레버리지에까지도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향성이 정해진 그러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온체인 지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지표들 토대로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신 걸로 좀 느껴지는데요. 선물 거래에서의 청산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옵션에서 풋옵션으로 좀 매도 압력이 거세지는데 여기에 맞게 지금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단기 보유자들과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을 봤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장기 보유자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존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 지표를 본다면 우리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지표를 한번 봤을 때 고래 비율 지표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래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기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100개에서 1000개 또 1000개에서 10,000개 이렇게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 집단의 방향이 좀 합치가 된 것 같다. 지금 현재 관망세로 좀 접어든 시장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후의 상황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